백낙청 명예이사장님의 기념사를 듣겠습니다. 따뜻한 존경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 평화포럼 창립 15주년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반도의 위태롭고 험악한 정세는 한반도 평화포럼이 15주년을 자축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우리 포럼이 창립되던 2009년의 상황도 없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임동훈 이사장께서 새로운 조직 건설을 제안하셨고, 당시 아직 살아계시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축복 속에 한반도 평화포럼이 탄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창립할 당시에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뒤였지만은 준비 과정에서 격려와 축복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 자신은 포럼의 주축을 이룬 남북관계 전문가나 국정 참여 경험을 지닌 분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단지 전문가 집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임동원 전 장관님, 그리고 준비를 함께 하시던 여러분이 그런 판단을 하셔서 임 장관님께서 제게 공동이사장으로 들어오라고 강권을 하셔서 결국 제가 그때 수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 자신의 기여가 극히 미미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여러분과 함께 해온 세월이 개인적으로 큰 영예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포럼 창립 후 한반도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벗어났고, 우리는 여러 곡절을 겪으면서도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많은 의미 있는 진전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회원들은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을 넘어 올바른 국가정책의 개발과 이를 밑받침할 국민적 이해의 확산에 음으로 양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이에 맞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책 전환으로 우리의 그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낙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은 어느 한 정권의 행태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안위뿐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아울러 저는 작금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새롭다거나 절망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늘 걱정스럽고, 우리 포럼 성원들이 정부 안팎에서 공들여 갖고 온 남북협력의 온갖 기구와 상징을 해체 또는 철거하는 북측 당국의 조치들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가져가겠다는 조선 측의 결정은 노태우 정부 이래 우리가 주장해온 국가연합 구상에 차라리 근접한 것입니다. 북측은 그동안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통일방안, 곧 남측의 연합제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의 연합이죠.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제2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제1항의 원론적 선언을 되풀이해 왔죠. 저는 이것이 현실성이 부족한 통일지상주의라는 일면과 함께 북측 인민이 못 사는 책임을 통일 요구를 외면하는 미국과 친미 4대주의자들에게 돌리는 일종의 통치 이데올기로서의 기능도 다분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별개 국가일 뿐 아니라
상종 못할 적대국으로 돌리는 분단 국가주의가 하루아침에 생겼다고는 보기 힘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조선의 이런 정책 전환과 극도로 적대적인 태도의 빌미가 된 윤석열 정권을 두고도 저는 나름의 희망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는 이른바 87년 체제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명박이나 박근혜 후보의 승리와 동일한 차원의 역사라기보다 촛불혁명이 이미 시작되어 87년 체제의 수명이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에 발생한 변칙적 사건, 다시 말해 앞선 역사적 퇴행 사례보다 훨씬 어이없으면서 동시에 그만큼의 지속성도 없는 일종의 해프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이런 판단은 윤 정권이 남은 2년 반의 임기를 채운다면 무참한 오진으로 판명되겠죠. 그건 지켜볼 일인데 변칙적 사건이 변칙적 사건으로 끝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제 요즘 느낌입니다. 물론 그런 변화가 오더라도 남북관계가 다시 화해협력의 길에 들어서기까지는 적지 않은 세월과 포럼 동료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만만찮은 적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여전히 답답한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적공의 기회로 삼는다면 답답함도 한결 덜해지겠죠. 우리 스스로 지난 15년 또는 더 장구한 분단 시대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정세에 맞는 공부를 할 때입니다. 통일의 개념도 다시 정리하고 핵무력을 보유한 조선을 어떻게 비핵화된 한반도를 이룩하는 과정에 동참토록 할 것인지,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건설과 창의적 재통합을 실현할지에 대한 방안을 새로 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처럼 분단이 일종의 체제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는 물론 남북관계와 외교 안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은 계속 연마하고 축적해야 하지만 분단체제 극복운동 자체는 전문가가 따로 없는 범시민적이고 범인류적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각자 자신이 놓인 처지에서 현실을 바꾸고 세상을 이롭게 할 공부와 사업을 해나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한반도 평화포럼 동지 여러분의 변함없는 현신과 특별한 행운을 보람하지 않고 또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더욱 많은 기운을 보태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